자, 이제는 임팩트 프로블럼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두 개의 그 물체가 있고요. 하나는 속도 v, 여기서는 이제 y 방향으로 vb로 오고 있고, 하나는 va가 세타라는 성분을 갖고 오고 있다가 충돌을 하는데, 충돌 이후에 속도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은 임펄스 모멘텀으로 풀 때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발계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반발계수가 주어졌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임펄스 모멘텀을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충돌이 있을 때 작용하는 포스는 A에는 B로부터 짧은 시간 동안 큰 매그니튜드에 작용하는 F가 작용하고 액션, 리액션에 의해서 또 A는 B에다가 이런 그 포스를 작용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놓게 되면은 외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면에서 이제 폴스의 성분을 굳이 나눈다고 했을 때 충돌면의 수직인 노멀 폴스와 탄젠셜한 FT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노멀 방향의 임펄스 모멘텀 릴레이션식을 써보면 이 노멀 방향에 원래 가지고 있던 임펄스의 리니어 모멘텀에 임펄스가 가해지게 되면은 그 운동량이 변하게 된다라는 식을 쓸 수가 있고요. 시스템을 전체로 잡았기 때문에 노멀 방향의 임펄스는 캔슬아웃이 돼서 토탈 넷 썸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노멀 방향은 원래 V는 이제 탄젠셜 방향 속도, Y 방향 속도만 있었으니까 0이라고 한다면 속도 간의 그 마지막에 VA 프라임, VV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이 두 가지 언노운에 대해서 한 개의 방정식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가 하나 더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coefficient of restitution, 반발계수식을 쓰게 되죠. 반발계수식은 정의에 의해서 VA 빼기 VB를 마이너스 VA 프라임에서 VB 프라임을 뺀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초반에 이 속도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되고요. 여기서 또 한 번 그 VV 프라임과 VA 프라임에 대한 식을 얻을 수가 있어서 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언노운이었던 VA 프라임과 VB 프라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탄젠셜 방향은 어떻게 핸들했죠? 탄젠셜 방향은 사실상은 프릭션도 있고 하지만 매우 프릭션이 작다 해서 거의 그 속도가 그대로 보존된다라는 가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또 문제 하나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두 바디가 충돌하는 건 맞는데 공과 공이 아니라 공이 어떤 그 건축물에 부딪히는, 여기서는 인클라인이 되겠네요. 인클라인에 부딪히게 됩니다. 호리존탈 벨라시티 V 낫으로 부딪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반발 계수 역시 주어졌습니다. 충돌 후에 사실은 이제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충돌 후에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충돌 후의 속도만 알면 이거는 그냥 그 챕터 2에서 일반 물리 또는 하이스쿨 피직스에서 배웠던 그 포물선 운동에 대한 식이니까 충돌 후의 속도를 구하는 것까지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계는 인클라인과 똑같게 잡고 주로 임펄스 모멘텀 식을 이용해서 풀어볼 건데요. 자, 그럼 충돌하는 순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 V 프라임으로 나가게 될 텐데, 충돌하는 순간 이 공을 만약에 공을 시스템으로 잡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임펄시브 포스가 이 구조물로부터, 인클라인으로부터 볼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중력도 있죠. 자, 그래서 임펄스 모멘텀 식을 구하면 처음에 이건 물론 V 낫이 되겠지만 V 낫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력 임펄스가 가해져서 V 프라임이 됐을 때 이 값을 일반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힘의 크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임펄스 식을 구할 때 우리 mg도 고려해야 하나요? 사실은 mg도 폴스로서 기여는 하지만 물론 이제 그 성분을 나누면 벌티칼이고 이거는 뭐 임의의 방향이겠지만 이게 F 충격력이 impulsive force, short amount of time에 매우 크게 작용하는 force에 비해서 이 볼의 중력은 사실 무시할 만합니다. 작잖아요. 따라서 뭐 있으나 없으나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보통은 무시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unknown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리니어 모멘텀이 컨저브 되나? 일단 컨저브 되지 않죠. 얘가 0이라는 개런티가 없고 0이 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니셜리는 이렇게 호리전탈 V0로 오고 있었는데 V 낫으로 오고 있었는데 바뀌잖아요. 리니어 모멘텀 컨저브 되지 않습니다. 임펄스를 받아서 당연히 모멘텀이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는지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무엇을 이용하죠? coefficient of restitution을 이용합니다. 자, coefficient of restitution,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충돌할 때 이 충돌면에 수직인 것과
탄젠셜한 것으로 나누어서 가정하기를, 사실 인클라인은 마찰이 있겠지만 이것은 그냥 마찰을 무시할 만 해갖고 보존된다고 하고 Vn만 바꾸게 되는데요. N방향에 노말 방향에 충돌했을 때 그 coefficient of restitution 반발계수식을 구해보면 V2'과 V1' 등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구조물이기 때문에 구조물은 속도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심플리파이 하게 되면 이 식으로부터 바로 V' 노말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탄젠셜과 합치게 되면은 파이널 V를 알 수 있게 되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시스템을 공만 보지 않고요, 공하고 이 스트럭처 투 바디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잡아봅시다. 그렇게 되면 공의 스트럭처가 주고 있는 이 임펄시브 포스와 마찬가지로 공 역시 이 스트럭처에 임펄시브 포스를 주게 되죠. 그리고 그 바디가 이제 두 개가 되니까 원래 기존에 있었던 M1에 대한 식에서부터 바디가 두 개가 되므로 M2V2에 대한 텀이 또 더 붙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스트럭처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공이 와서 붙는다고 인클라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빌러시티가 0이 돼서 이 텀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시스템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텀은 어떻게 되죠? 이 캐피럴 F는 액션 리액션 페어이기 때문에 두 개는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캔슬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전체를 시스템으로 잡으면 임펄스는 0이고 V2는 이제 0이니까 없고, 그러면 M1 V1이 M1 V1 프라임하고 같게 됩니다. 분명히 이 아까 그 공만 하나 갖고 풀었을 때는 V1 프라임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V1이 컨설브가 돼요. 뭐가 틀렸죠? 자, 그렇습니다. 이 그 큰 매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 큰 그 바디의 매스에 작용하는 그래비티를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아까 볼의 경우에는 볼의 매스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 캐피럴 임펄스에 비해서 무시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굳이 뭐 댐핑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소실된다 그런 걸 하지 않을 때 그래비티에 의한 임펄스, 캐피럴 임펄스가 매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시스템의 액셀러레이션이 없기 위해서는 이 캐피탈 임펄스 포스에 뭔가 밸런스를 맞춰주는 포스가 존재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넷 임펄스가 0이 아니다. 따라서 M1 V1은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문제도 그 임펄스 두 물체의 콜리전과 연결돼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문제입니다. 해머 B가 위에서 이제 떨어집니다. 스몰 매스 M을 가지고 H0의 높이에서 떨어지고요. 떨어진 다음에 A와 충돌하죠. 충돌한 다음에 얘는 스프링에 의해서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어요. 이니셜 스프링의 디포메이션은 뭐 델타 낫이라고 하고요. 충돌 후에 이 해머는 다시 튕겨서 올라가고 이 밑에 있는 서포트는 서포트대로 그 스프링을 누르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coefficient of restitution이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 해머가 최대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는가, 그냥 딱 생각해보면 H0까지는 못 갈 것 같죠. 에너지가 뭔가 손실이 될 테니까.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단계별로 풀어보는데요. 스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first step. 처음에는 이 해머가 그 자유낙하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높이에서 H0만큼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충돌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충돌이 일어나서 이 두 물체 사이에 매우 큰 임펄시브 포스가 작용을 하고, 그래서 각자 충돌 직후에는 MV1 프라임, V2 프라임의 속도를 갖게 되는, 그리고 이렇게 세퍼레이션 이후에는 각자 도생의 길로 얘는 얘대로 위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얘는 얘대로 스프링을 누르는 이런 각자의 운동을 하게 되는 이러한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적용하는 식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프리 폴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의한 적분, 즉 work energy equation을 쓰게 되고요. 충돌 직전과 직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펄스 모멘텀식 또는 coefficient of restitution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니셜 값을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눌렸는가 하는, 역시 또는 이 해머가 얼마만큼 올라가는가 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work energy relationship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면은 이제 해머가 처음에 H0의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속도를 갖게 되는가 work 에너지로 풀고요.
그 V1이란 속도로 밑에 있는 서포트 매스와 충돌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임펄스 모멘텀 식을 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전체 시스템을 잡는다면 이제 이것은 캔슬돼서 0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두 개의 언노운을 풀기 위해선 정보가 하나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coefficient of restitution 이 식을 이용해서 연립해서 각각의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그 각각이 얘는 얘대로 올라가고 얘는 얘대로 내려가는 것을 구하려면 work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해머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운동 에너지만 있었고 마지막에는 위치 에너지만 있을 것이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풀고요. 그 서포트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와 함께 스프링이 어느 정도 이니셜리 그 디포메이션이 있었다면 있겠죠.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그 두 가지 에너지가 마지막에는 정지하게 될 테니까 운동 에너지가 전부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로 변하고 스프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역시 증가하게 되는 이 식을 이용하게 되면 언노운들을 단계별로 풀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 유형도 많이 나오니까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스페셜 케이스 하나인 임팩트에 대해서 이그젬플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익혀보았습니다.